당직자들에 이어 낙선자들, 보폭을 키워서 전대 등판 한동훈. 광폭행보. 이번 국민의힘 전당대회의 최대 변수를 꼽자면 단언컨대 한 전 위원장의 등판 여부입니다. 지난달 16일 비대위원들과의 만찬을 했고요. 지난 3일 사무처 당직자들과 밥 먹으면서 자주 보자. 자주 보자. 자주 보자. 이번 주에는 한 전 위원장 영입했지만 선거에서 아깝게 낙선한 이상민 의원을 비공개로 만날 예정. 그런데 이 일정이 지금 다 공개되고 있으니 비공개로 볼 수는 없겠죠. 거기에 마찬가지 김용주 전 부위원장에게 힘든 싸움인데 고생하셨다. 직접 전화 후에 만납시다. 라는 만남까지 제안하고 있다. 본인이 영입한 구민주당 현 국민의힘 의원들과 만남을 챙기고 있다. 당 밖에서 무언가 한동훈 세력들을 세력화하고 있는 건 아니냐. 이런 관측들, 몸풀고 있다, 보폭 키우고 있다. 이런 전망들 나오고 있습니다. 한 전 위원장이 직접 전화 걸었다는 겁니다. 그 전화 받은 이상민 의원 이야기 목소리로 직접 들어보시죠. 네, 지난번에 왜 한동훈 전 위원장 전화 안 된다 하셨잖아요. 전화가 하셨죠? 왔어요. 전화 왔어요? 네, 전화 통화를 했고요. 통화는 했고 가까운 날 만나기로 했는데 좀 일정이 좀 안 맞아서 또 다음으로 좀 미뤘죠. 근데 원래 뭐 하루 이틀 사이에 보기로 했는데 좀 미뤄져서 이번 주에는 봐야 되겠죠. 뭐 이렇게 한 겁니다. 약속을 한 게 아니고. 예. 그럼 조만간 좀 만남이 있으시겠네요. 예. 한동훈 또 위원장의 또 생각이 있을 테니까. 네. 근데 한번 저도 그 한동훈 위원장의 생각을 좀 듣고 싶은 부분도 있고 나올 거냐 안 나올 거냐. 나는 반대했는데. 네. 괜히 반대했지 않냐. 시작해서 네. 반대하는 그런 입장이 아니라 책임지고 물러나는 입장이니까 바로 이어지는 지도부의 선출에 나오는 것이 자연스럽지가 않다. 뭐 이런 취지로 저는 반대. 사람들을 챙기기 시작했다. 이게 심상치 않은 조짐으로 보입니다. 김용주 의원님. 네. 예전까지의 어떤 관례 문법대로라면 한번 선거에서 뭔가 일선 후퇴하면 그래도 어느 정도 기간을 갖고 복귀하는 게 원래의 관례였는데 그거 깨진 지 오래다 이런 분도 있더라고요. 이재명 대표 봐라. 대선 지고 지방선거 지고도 계속 국회의원 재보선 나오고 당대표 나와서 계속하지 않느냐. 네. 그런 게 어디냐. 뭐 이런 얘기. 오래 물러나 있으면 잊혀진다. 뭐 이런 우려들도 나오고 있고. 네. 사람들을 챙기기 시작했는데 보세요. 당직자 챙기고 한 전 위원장이 직접 영입했던 구민주당 현 의원들 챙기고 만나고 심상치 않아 보이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사실 뭐 그런 것보다는 인간적 도리를 다 하는 거죠. 인간적 도리 차원. 어떤 면에서는 지금 지역마다 떨어지신 분들이 낙선 인사하는 거나 다름 아니라고 봅니다. 네. 너무 언론이 지나치게 대선을 염두에 두고 기사화를 하니까 강폭 행보지. 네. 본인이 최소한 말하자면 불러서 같이 해서 영입된 분들에 대해서 안타깝게 배신자 프레임으로 다 떨어진 것에 대한 어떤 인간적인 어떤 소회를 밝히는 그런 본인으로 보면 어찌 보면 당연한 과정 아니냐라고 보여지고 또 그러면서도 실질적으로 저런 거 하나하나가 정말 본인이 솔직히 밝혔습니다마는 자기 정치할 때 하나의 소양분이 된다고요. 자양분이 된다고요. 그것을 딱 이기적인 이해관계로서 만났다기보다는 자연스러운 과정이고 이거 하나를 가지고 나중에 결과적으로는 자연스럽게 자기한테 도움이 되는 결과가 나타날 것이라고 보여집니다. 그리고 방금 말씀이 있었습니다마는 사실은 또 우리 황우려 비대위원장이 오시면서 무난한 관리형으로 보여졌는데 본인이 굉장히 혁신을 주장하고 나서면서 또 본인 말씀대로도 이번에 룰 개정만 한다 하더라도 40일 걸린다. 자연적으로 누구를 위해서라기보다는 누구의 이해관계를 떠나서 보더라도 6월 달, 7월 달 하기는 너무 타이트하다. 그런 말씀을 해서 8월, 9월까지 간다라면 자연스럽게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이 복귀할 수 있는 그런 어떤 자연스럽게 카페트를 깔아주는 부분이 되고요.
저는 지금 현재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강폭 행동을 한다든지 자기 동네에서 밥 먹는 것조차도 그걸 기사화해서 활동이라고 하는 것은 저는 이해하기 힘듭니다만은 어쨌든 문제는 오히려 당내에 한동훈 비대위원장을 제외하고 다른 분들이 국민들 입장에서 지원할 만한 스포트라이트를 받을 만한 그런 부분이 없다라고 하는 부분이 당내 더 마땅한 문제라고. 인물이 안 보인다. 예, 그러니까 조사상으로 압도적으로 한동훈이 배 이상 앞서니까 한동훈에게 즉 뭐 김병민 전 최고가 얘기한 것처럼 그렇게 계속 한동훈을 대상화해서 공격하니까 다시 한동훈이 소환되고 소환됨으로써 인해서 또 피해자 코스프레가 되면서 더 한동훈의 팬덤이 강화되는 이런 정도의 어떤 마술이 지금 이 안에 있다 그렇게 보여집니다. 자, 듣다 보니 그래서 이번에 전당대회에 나올 것 같다는 말씀이세요? 안 나올 것 같다는 말씀이세요? 저는 뭐 철저하게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솔직히 얘기하면 자기 대선 나온다는 결심을 역순으로 계산하는 과정이 있다고 보고요. 아직 고민 중? 예, 그렇지만 나와서 무리가 없다고 생각할 수 있다고 보는 게 선거가 없기 때문에 그러니까 당대표를 하면서 전국을 돌 수 있는 조직을 관리하고 자기한테 부족했던 공부를 할 수 있는 어떤 숨쉴 여유가 당대표를 하면서도 저는 있다고 보고 나올 수 있다. 원내 정당화를 하면서 원내 조직화를 하면서 당의 외연을 확장하는 그런 면에서 굳이 안 나와야 될 이유도 못 찾겠다는 생각입니다. 예. 나올 수 있다. 당 안팎에서 이런 흥미로운 관측도 있습니다. 홍준표 대구시장이 오히려 판을 깔아줬다라는 분석입니다. 함께 보시죠. 이게 뭔 내용일까요? 이재영 당협위원장인데 강동에 있죠. 한동훈 당분간 쉴 줄 알았는데 홍 시장이 재등장을 위한 멍석을 깔아줬다. 한동훈 전 위원장을 가만히 놔두지 않으니 참지 못하게 된 것 아니겠느냐라는 재미있는 관측도 냈습니다. 오히려 홍 시장이 이 멍석을 좀 깔아준 거다, 판을 깔아줬다라고도 분석하고 있습니다. 김용태 당선인, 한 전 위원장이 전당대회에 나올 것 같아요, 안 나올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는 지지율이 깡패입니다. 지지율이 깡패다. 지지율이 올라가면 더 강하게 어떤 나가기를 희망하실 것 같고요. 지금 당내에서는 지지율 1등이잖아요. 그렇기도 하고 또 당원분들, 지지자분들하고 이야기를 하다 보면 한동훈 전 위원장에 대한 인기가 굉장히 높아요. 제가 체감하기에도 저희 지역만 하더라도 많은 분들이 원하고 계신 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저는 당의 입장에서는 전당대회가 흥행돼야 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고 또 국민적 관심사를 불러일으켜야 되기 때문에 한동훈 전 위원장께서 출마한다면 당의 입장에서는 감사하고 고마운 것 같아요. 다만 한동훈 전 위원장의 입장에서 제가 개인적으로 생각해 본다면 사실 어떻게 보면 리스크가 굉장히 많은 싸움일 것 같기도 해요. 이번 차기 지도부는 재보궐선거가 있게 되면 재보궐도 지휘해야 되고요. 또 2년 뒤에 있을 지방선거도 지휘해야 될 지도부입니다. 근데 지금 상황에서 여당이 그렇게 녹록치가 못한 상황이에요. 네, 아까 김영주 전 의원 말씀하셨던 것처럼 한동훈 전 위원장께서 이제 대권이라든지 여러 가지 큰 선거를 준비하고 계신다면 만약에 당직 선거에 나가서 당대표가 됐을 때 이 전국 선거에 대해서 만약에 참패하게 됐을 때 또다시 어떤 책임을 져야 되는 상황이 오게 될 거거든요. 그래서 여러 가지 뭐 한동훈 전 위원장도 여기에 대해서 고민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저는 어떤 선택이든지 뭐 당을 위하든 본인을 위하든 적절한 선택하셨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당을 위해서라면 전당대회 나오는 것이 좋다. 하지만 한 전 위원장 개인만 놓고 본다면 리스크가 많다. 그렇군요.